안녕하세요.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의 트레이너 김한용입니다. 저는 다이어트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이어트와 운동 등에 관한 책을 600권이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다이어트 코칭을 해드려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했고 5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따르다가 실패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분들도 계시고 반복된 실패로 자포자기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정말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혹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일수록 오히려 조회수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좋은 정보라는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회수가 낮아서 하는 얘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회수와 상관없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 공부하고 코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른 감량을 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방법이 옳다 틀리다 보다는 각자 자신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하는 분은 KTX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있는 분은 비행기나 KTX를 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분에게 자가용을 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하려는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해도 부산행이 아닌 광주행 버스를 탄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 성공하는 분이 적은 이유는 잘못 알고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셔서 올바른 정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섭취 칼로리가 적을수록 살이 잘 빠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섭취 칼로리가 적을수록 초기에는 살이 잘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친 섭취 칼로리의 제한이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섭취 칼로리가 지속적으로 적다면 우리 몸은 식욕을 자극해서 더 먹도록 유도합니다. 오래 못 가서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식욕은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변을 일시적으로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참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강한 의지로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해서 목표 체중까지 줄였다고 하더라도 감량 후에 요요가 와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은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고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가 지속해서 부족할 경우 칼로리 고갈을 막기 위해 대사율을 떨어뜨려서 소비 칼로리를 줄입니다. 그리고 근육도 활용하면서 근손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칼로리 식단을 오래 하다 보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근육을 에너지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칼로리를 만회하게 됩니다. 체중 감량 후에 요요가 오는 것은 근손실과 대사율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호르몬 수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공복감을 느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의 수치는 올라가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의 분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량 후에 식욕 조절이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먹으면 대사율이 떨어져서 소비 칼로리는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더 빨리, 더 쉽게 체중이 불어납니다. 체중이 줄 때는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줄었는데 체중이 늘 때는 근육은 늘지 않고 체지방만 늘어서 예전과 같은 체중으로 돌아가도 체지방률은 더 높아서 체형은 더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섭취 칼로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대사량보다 조금만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사량을 줄인다는 생각보다는 채소와 같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을 좀 더 많이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밥을 먹는 등 건강한 먹거리로 바꿔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는다거나 야식을 먹는다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으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간식을 자꾸 먹게 된다면 식사 때 섭취 칼로리가 너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식사를 하실 때 좀 더 드시고 간식을 하지 않는 방법이 좋습니다. 간식을 먹게 되더라도 과자나 빵, 음료 같은 가공식품은 피하고 과일이나 견과류, 삶은 계란 등 천연식품으로 드시도록 하세요. 올바른 식이 조절은 무작정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